미국 회사들에게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 악덕 사채업자 정도는 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미국을 수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버지, 지난주에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가 됐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였는데요.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 중이었으니까 그럼 픽업 트럭에는 무려 50%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예외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했고 다시 관세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영구적이라고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4월 2일에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발표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또한 상호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장의 기대를 모두 저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는 다시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하락했어요. 참 골치가 아프네요. 아빠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궁금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발표는 아직 없었지. 이 트럼프 측근들은 최근 며칠 동안 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의 최종 조립 공정을 몽땅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자동차 관세에서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건 이 관세 부과 직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까지 몽땅 다 하락했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부품에 대한 관세를 설령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25% 관세 부과는 미국 회사들에게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보통 인건비가 싼 외국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브랜드별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성차들 중에서 수입차 비중을 살펴보면 폭스바겐이 80%, 벤츠가 63%, 현대차, 기아는 65%, 르노, 닛산은 53%, 도요타는 51%인데요. 미국 브랜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포드가 21%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GM은 46%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드가 관세 부과 첫날에는 조금 올랐던 거겠지. 근데 둘째 날은 포드도 어쩔 수 없이 3%대 하락을 했었는데 포드라고 할지라도 엔진은 거의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자동차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에 결코 안전한 기업은 없네요. 그렇지. 트럼프는 GM이나 포드 등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해외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미국 내로 모두 가지고 들어오라는 압박을 하고 싶은 거야. 제조사들은 이번 관세가 가격에 전부 전가된다면 자동차 평균 가격은 12,500달러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겠지. 자동차는 크고 작은 부품 공정을 모두 먹여 살리는데 전체 밸류체인 모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현 정부의 관세 정책은 2차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시장 기대의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어. 그러게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까지 상승했어요.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고 지난 2월에 4.3%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 거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월 3.5%에서 3월 4.1%로 상승했는데요. 이건 1993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었어요. 해외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캐나다의 총리는 미국은 더 이상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국가의 교역 확대를 언급했고 EU 역시 강한 보복을 시사했어요. 프랑스와 독일 경제수뇌부는 강력 대응을 요구했고요. EU 고위직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뭐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등 우방의 탈을 쓴 자들이 미국을 수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제는 그 돈을 찾아올 때라고 말이야. 이수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미국은 오히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의 달러를 인수해서 그것으로 재화를 사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수탈을 당한 것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수탈당했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게요.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한 악덕 사채업자 정도는 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SNS를 통해서 캐나다와 EU가 보복할 경우에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위협을 했고요. 그 바람에 세계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주도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지속이 됩니다.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4월 2일이 지나면 과연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건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약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고 주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협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협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완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점차 안도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한미 FTA를 맺고 있지만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어. 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별도로 논의될 예정인데 첩첩산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은 높아. 아무래도 반도체는 우리 말고는 따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협상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한 만큼 관세는 단기 충격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 이 지옥 같은 전쟁이 지속이 되거나 혹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만약에 악화될 경우에 물론 여러 나라가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물론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타격을 받겠지만, 이건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거야. 전에 말해줬는데 뭐 때문일 것 같아? 다른 곳에서 달러를 더 이상 안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달러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미 로이터에서 미국이 우방국에게 달러를 제대로 공급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 금융 감독자들이 비공개 논의를 했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보도를 했어. 후보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미국이 경상적자 축소 움직임을 보였을 때 어김없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유동성 위기가 왔었는데, 트럼프 역시 경상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전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거야. 유럽 금융 감독 당국자들은 글로벌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수야, 불행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놀이로 인해서 우방국들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트럼프가 과연 우방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까? 트럼프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모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 돕기는커녕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오히려 타국의 고통을 이용해 장사를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주장을 했지. 저도 본 것 같아요. 미국이 유리한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서 관세를 활용했듯이 세계를 일단 위기에 빠뜨린 이후에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러 수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필요해? 원한다면 줄게. 하지만 너는 이런 걸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그럼 당장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거야. 미국의 적대국뿐만 아니라 우방들까지도 위기 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찾게 되는데, 최근 금값이 어이없이 폭등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 맞아요.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금값이 장중 온스당 3,086.70달러까지 오르면서 기존 기록을 새로 썼죠. 올 들어서 18번째 기록 경신 중이에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달러는 결국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도이체방크는 경고하고 있어요. 일단 위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잖아요. 때문에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나빠진다면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아버지께서 그동안 경고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트럼프는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리쇼어링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강력한 구매력의 근원은 결국 달러 발권력이다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거지.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늘 얘기하지만 달러는 우방국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거야. 국제 결제 수요에서 적극적으로 달러를 우방국들이 써줘야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유럽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고, 또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런 노력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근 캐나다나 독일의 정치인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참 어렵네요, 이거. 트럼프처럼 남의 말에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미국이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야. 다만 미국이 넘어지기 전에 먼저 올 것은 미국이 아닌 지역의 경기 침체
정책이겠지. 클린턴 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던 것처럼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유지가 되면 3년 이내에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재발하게 되고 이후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부터 미국과 달러의 몰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 맞나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당분간은 미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 미국은 대규모 리쇼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이고 그 투자 붐 때문에 경기는 호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시기는 미국 유일론, 미국 예외론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확산될 때 그때가 되겠지. 이어서 이번에는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와 경제 지표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주부터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죠. 지수 영향은 제한적일 거지만 업종이나 종목단에서 키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거야. 많이 오른 종목은 하락하고 많이 내렸던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 이미 좀 진행 중인 것 같죠? 그랬었지?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 현재 시점에서 대차장구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추가 하락도 가능해. 특히 2차 전지나 헬스케어 업종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편이었지? 이어서 4월 3일에는 ADP 취업자 수, 그리고 이어서 4일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ADP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월 7만 7천 명 대비 증가한 11만 8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보다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컨센서스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명, 실업률은 4.2%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빠 생각은 4.1% 정도인데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고용 시장은 이전에 비해 좀 더 명확하게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야. 아무래도 2025년이 시작된 이후로 두 달 동안에만 6만 2천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었기 때문이겠죠. 주요 외신들은 공무원 해고 규모가 연방 직원 실업 보상 프로그램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연방 직원들의 실업수당 지급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당분간 가계의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지난 2월 국경 조우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지. 국경 조우라는 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되거나 입국 심사소에서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경우를 말하죠. 맞아. 이 트럼프 집권 이후 2025년 초부터 진행된 이민 급감은 신규 실업자 유입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실업률은 엄격한 국경 정책으로 인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실상의 고용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도 중요한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49.8로 수축 국면으로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경기 불안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3일에 발표되는 서비스업 지수는 53으로 예상되면서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었지만 이번 주에는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았었는데 이 트럼프가 전혀 새로운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어. 4월 2일 전후로 불확실성이 피크아웃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그 불확실성이 연장될 공산이 커진 거지. 또 관세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던 순차적 매수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지겠네요. 그렇지? 오늘도 빠짐없이 트럼프 얘기로 시작해서 트럼프 얘기로 끝나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트럼프의 관세놀이, 이 지옥 같은 전쟁이 지속이 되거나 혹은 오히려 악화된다면 결국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얘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우방국들을 무시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면서 왕따를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순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